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13% 하락 마감, 코스닥은 0.8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해놓고 오늘 또 다시 힘들게 하는 이제 시장이고요. 제가 며칠 전이었지? 7월 3일 방송이었던가? 요때도 이제 다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시황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길게 다뤄드리진 않을 건데, 왜냐면은 뭔가 좀 상황이 변해야 시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으로서는 달라지는 상황이 전혀 없고요. 뭔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툼에 나오면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바닥이 나오면서 코로나장 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상 자체를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장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하셨고, 그런 분들이 지금 원래 시장이라는 게 하락을 멈추면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이제 과거에 강렬하게 남아있던 그 코로나 폭락장 때 V자 반등이 지금 뭐 머릿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미련과 조급함 같은 것들을 주지 않나. 그렇다 보니 하루하루 이런 반등에 너무 이제 우리가 바닥인가, 바닥인가, 바닥인가 이러면서 지금 하락 추세가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그냥 바닥이야, 바닥이야, 바닥이야 이러면서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바닥에서 뭐 한 10에서 15%짜리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돌리는 이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등 나온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N자 파동으로 넘어가 주는 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다우도 지금 이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이제 뭐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거, 이런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이제 막 투매가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제가 어떤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 같은 것들은 뭐 방송 통해서 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상 시황이랄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 상황 뭐 경제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황은 짧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테마주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뭐 엊그제 제가 뭐 휴마시스 이제 급등 전에 요날 방송하기 전부터인가? 요날쯤부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뉴스로 다뤄드리면서, 이제 유럽이랑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름쯤에 재유행을 할 거다라는 이제 뭐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 이제 코로나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6월 한 말쯤이라고 봐야 되겠죠. 6월 말쯤에 가장 반등이 컸던 두 테마가 건설 쪽이랑 이제 제약 섹터죠. 제약 바이오였거든요. 두 섹터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낙폭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력들은 항상 개인들이 좋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하락장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는 쪽 말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섹터를 항상 밑에서 받아서 이제 쳐 올리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건설 섹터가 네옴시티라는 재료를 가지고 올려줬고, 그런데 뭐 이제 아무리 하락해 있다라고 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막 세력들도 올리는 게 아니고 재료가 발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이제 네옴시티 재료가 발생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반등이 나왔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휴마시스가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끼는 있는데 조금 무겁죠.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고 대장이 수젠텍으로 바뀌어요. 그 얘도 뭐 이제 올라올 때 121선이랑 보통 이제 역별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맘먹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121선이랑 241선까지는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뚫어졌고요. 그리고 241선 안착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치료제 쪽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대장이 이제 살짝 바뀌었는데 저는 뭐 이제 휴마시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이제 너무 무겁습니다.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미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이제 수급 종목의 형태를 띠는 애들이라서 아직도 그래도 저는 뭐 대장은 수젠텍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상한가를 들어가내고 상한가 나오고 나서 또 뭐 23%까지 오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레이딩 좋아하시고 이렇게 변동폭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젠텍이 탑픽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241선 이쁘게 올려놓긴 했는데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끼가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시장 여건도 그렇고요. 너무 고가권에서 이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투상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접근하기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눌림 구간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까지 뭐 거의 한 2, 3일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수급이 좀 빠지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건설에서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이동을 했고요. 얘네가 이제 최근에 주도 테마 역할을 했던 것들이 얘네 이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전에는 원전이랑 신재생 테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아마 수급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죽는 시점을 보시면은 오후장에 그 재건주 중에 현대해버다임이 갑자기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재건주 뭐 SY나 그다음에 뭐 유신 같은 애들이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줬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애들이 오늘까지 만약에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 한 3, 4일차 되는 거라서 그 이상 좀 오르긴 좀 힘들어서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제약바이오 수급이 빠졌을 때 어떤 애들로 이동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당연히 가장 이제 유력한 거는 건설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건설주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네옴시티로 나눠지는데 네옴시티는 대장이 히림입니다. 근데 히림이 지금 투경 먹으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오늘 갑자기 히림이 여기서 막 양봉을 말고 일으키는 확률상 너무 좀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건 쪽이 한번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 가지고 보고는 있었는데 얘네도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흐름이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코로나주가 강하게 끝날려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장중에 이제 원전주인 G2파워가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원전주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었다 보니까 수급 주도 테마의 수급 자체가 이동을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G2파워 혼자 오른 거잖아요. 개별주처럼. 원전 테마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현대해버다임이 좀 튀기 시작을 했고 현대해버다임 뭐 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지금 1세대가 있고 이제 2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가 현대해버다임이나 지금 제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 빼버렸는데 뭐 서암기계공업 그다음에 뭐 해인 뭐 데모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1세대 애들 중에는 현대 에버다임 말고는 볼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어제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지금 서암도 지금 추세가 많이 무너졌고 해인도 데모도 그나마 해인이 뭐 여기서 한번 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도 이런 어떤 추세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격대를 한 번은 뚫어주지 않겠나. 근데 하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윗꼬리가 특성인 종목이라서 뭐 이제 윗꼬리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항상 이 종목은. 그러니까 뭐 종가를 고가를 마감한다거나 이런 저항대를 시원하게 뚫어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좀 접어놓고 적당히 저항대가 오면은 좀 뭐 매도를 쳐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되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한번 뚫어줄 수도 있겠죠. 눌렸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때를 한번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이제 뚫어주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어요. 그래도 오늘 이제 뭐 종가상 이 정도면은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은 뚫어놓고 마감이 된 거니까. 근데 시간에서 또 밀고 있네요. 일단 뭐 내일 이렇게 이제 좀 흐름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과연 뚫어줄까요? 1만 원이 굉장한 저항대인데, 결국은 못 뚫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 꼬시기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만원 어느 날 이제 살짝 돌파시켜 놓고 여기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죽여버리진 않을까 또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종목입니다. 사실은 끼는 좋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뭐 재건주들은 뭐 지금 가장 먼저 재건주가 한번 급 슈팅이 한번 나올 만한 뉴스는 단순히 뭐 이제 재건에 대한 뭐 뉴스보다 지금 어제 뭐 CNN에서 뭐 휴전 가능성에 대한 뭐 속보가 좀 있었는데 전적으로 약간 이제 추측성 보도였지 러시아 쪽에서 뭔가 소스가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제가 뉴스를 좀 봤어요. 여름에서 뭐 가을쯤에 아마 이제 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뭐 높다. 요런 뭐 뉴스가 있었는데 뭐 당장 뭐 내일이나 당장 다음 주에 나올 뉴스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또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재건주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랑요. 2세대로 봐야 되는 SY나 뭐 동일공업멜트, 뭐 유신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신도 오늘 종가 이쁘게 올려놨는데 어제 이제 히림처럼 경고 딱지 달면서 시간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다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밀어놨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흐름 만들어 갈런지 봐야 될 것 같고 네옴시티 애들은 일단 좀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제 히림도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 나가는지 차트를 좀 만들어 가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종목도 움직임이라는 게 조정을 줄 때 어설프게 조정 안 줍니다. 진짜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갈 만큼 크게 조정 줘버리고 다시 이렇게 급등시키고 이런 패턴이 많아서 뭐 요즘 같은 장에는 뭐 5일선 깼다고 11선 깼다고 뭐 21선 깼다고 뭐 죽었다라고 그렇다고 손절 안 하고 버티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손절하지 말고 버티시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뭐 좀 매매를 하다가 일단 지켜보는데 11선 깼다고 21선 깼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패턴이. 그래서 그냥 계속 추적은 해야 된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오후장에 재건주들이 이제 좀 슈팅이 나왔는데, 야, 오늘 또 시간에는 또 갑자기 식량난 애들이 오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식량난 관련주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이제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사실 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시간에서 상은 가 있지만 뭐 내일 얘네들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지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요 가격대까지 이제 밀어놓고 진짜 뭐 여기서 털리지 않을 개인들이 있을까 싶네요. 야, 잔인해요, 잔인해. 아무튼 여기서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내놨는데 그래봐야 뭐 6,800원이니까 7,000원 뭐 구간에서 왔다 갔다 뭐 얼마나 이제 슈팅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식량난 테마가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지금 뭐 우리 결국은 이제 인플레 물가 인플레가 지금 뭐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이제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이제 차트로 뭐 예를 들면 이제 눌림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뭐 이제 평이 많고 지금 뭐 가장 어찌됐건 그 중요한 게 유가잖아요. 유가나 최근에 뭐 구리값도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유가도 이제 120불 찍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100불 밑으로 좀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식량난 애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벤트인 7월 13일 날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8.3에서 8.6이 나와서 이때 급등이 한번 나왔고, 이번에 그러면 과연 7월 13일 날 나올 CPI 물가지수가 상회를 할 것인가? 근데 이 물가지수의 거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유가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인데, 유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CPI 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회하거나 그렇게 크게 우리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식량난 테마는 아주 그렇게 전망을 좋게 보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일단 뭐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가 있어요. 고려산업이. 신성도 뭐 거의 목전에 있고. 장막판에 갑자기 신성홀딩스가 말아 올리길래 아 얘네 또 뭐 시간에서 장난질 칠라 그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야 뭐 아무튼 끼는 좋은 애들인 거는 분명은 하다. 아 근데 일단 얘네들은 내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 마감을 할지 갭만 띄우고 죽을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뭐 이런 정도라도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차트를 또 희한하게 또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8,000원이란 구간을 또 붙여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얘네도 이제 재료가 있어야 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얘네가 뭐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한 파동이 나올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가 찾기가 조금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거나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그래도 새롭게 눈여겨볼 테마로는 이제 신용 관련 종목 중에 SCI 평가 정보랑 고려신용 정보 어떻게 보면 이제 씁쓸한 테마들이죠. 얘네가 움직임이 뭐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제 눈에는 뭐 처음 더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도 고려라서 고려신용 정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 뭐 여기서 바로 뚫어주긴 힘들 것 같고 다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한번 지켜볼 테마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볼 게 없습니다. 원전주는 다 박살나는데 G2 파워 얘만 혼자 그래도 이 안 좋은 장에 저 이제 뭐 정의원방에서도 G2 파워 가지고 있던 거를 오늘 이제 급등 나와가지고 잘 익절하고 좀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 구간이 이제 조금 수상하긴 했었어요. 여기 이 가격대 이제 중앙 가격대를 이렇게 이제 두 개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을 뚫어놓고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시장 폭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고 하지만 여기 이제 요 정도 가격대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잘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얘는 끼가 진짜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봤을 때 뚫고 죽이고 뚫고 죽이고 다시 이번에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해버리면서 이제 신재생 테마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오늘 OCI도 잘 가다가 엄청 떨어지던데. 예. 네, 뭐 이런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 있겠죠. SDN도 뭐 아직까지는 아주 중요한 뭐 중요한 이런 구간을 이탈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돌파 지지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진짜 볼 게 없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킬 때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키고 있는데 뭐 무중 테마가 난리고요. 근데 얘네도 이제 좀 오래됐고요. 종목 테마 안에서 종목 확산이 너무 많이 돼서 아무리 이제 항상 예전에 그러니까 가장 좀 비슷한 거라고 치면 뭐 상장 테마,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할 때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엮여 있는 뭐 다른 종목들과 같이 이제 테마군을 이룬다든지 옛날에 뭐 SK 바이오팜이나 바이오사이언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때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상장 테마라는 것도 무조건 어떤 종목이 상장하면 다 테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유행을 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행을 타다가 뭐 좀 이렇게 과열 구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또 먹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돌고 도는 건데 이 무중 테마라는 것도 사실은 뭐 예전 같은 경우 무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막 다 오르고 그랬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치 최근에 어떤 유행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과열 구간을 지나면서 이제 확 식을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제 판단에서는 지금은 이제 조금 과열 구간에 들어와서 이제 좀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을 요 정도로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료 체험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